안녕하세요. 오늘 사상체질과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릴 한의사 김아리입니다. 날이 많이 춥고 건조한데요. 이런 날씨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호흡기를 비롯한 우리 몸의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나의 몸과 일상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한의학 이론 중에 하나인 사상체질 이론과 그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체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체질이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심리적, 또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합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체질 안에는 타고난다, 또 바뀌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결정된 이런 풍수와 같은 개념이 포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체질 의학은 한의학의 중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동무 이재마라는 사람이 1894년 동의수세보원에서 처음으로 창안하고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체질적 특성에 따라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에 따른 생리적, 병리적인 특성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체질 의학의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체질에 따른 의학적, 심리적인 차이, 또 생리적, 병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체질에 따른 생리적, 병리의 차이를 파악을 하여서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치료 및 예방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한의학 고유의 이론입니다. 사상체질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양인 같은 경우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체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 비가 크고 신이 작은 체질,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 소음인은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체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낯선 개념이 조금 있을 건데요. 폐비간신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폐비간신은 기존의 해부학적인 개념의 폐비간신은 아니고요. 또 기존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폐비간신의 개념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사상체질 의학에서 새롭게 정의된 것으로 시스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체의 주요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폐비간신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크다 작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크다 작다는 크기의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발달되었다 또 발달되지 못했다, 기능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사상체질 의학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폐비간신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사상인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태음인이 5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20%, 그 다음에 태양인의 비중은 매우 적지요. 실생활에서도 태양인 체질의 사람들은 조금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상 체질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외형, 보이는 외모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증상, 이거 외에도 병증이 나타났을 때 치료 반응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체질적인 경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평소 건강할 때보다 질환이나 병증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경향성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체질 진단을 하기 전에 외형적 요소에 따른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외형적 요소에는 체형과 얼굴 특징 또 목소리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 체질인에 따른 체형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인 같은 경우는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요, 머리가요. 그 다음에 또 외형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가는, 하체가 가는 유형의 체형입니다.
소양인 보시면 가슴 부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발달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골반은 반대로 빈약하고 하체가 약한 편이며 가볍고 날쌘 걸음걸이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태음인 보실게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조금 둔툭하지요. 보시면 허리와 복부 부위가 발달되어 있고 머리와 목덜미 기세는 약한 편이며 골격이 건실하고 살이 찐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 보시면 골반 부위가 크고 발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슴 부위는 빈약하고 왜소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체형에 비해서 비교적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금 사상인 체형에 따라서 조금 체질에 따라 체형이 다른 거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외형적 요소 중에서도 얼굴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른 면을 살펴보겠는데요. 태양인 보시면 강인하고 매서운 인상이 특징이지요. 눈빛이 강렬하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상초 쪽이 굉장히 커 보이는 비중을 차지하고요. 목덜미가 두툼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양인 보시면 야무지고 날카로운 인상, 또 이마가 돌출되거나 광대뼈가 돌출된 경우가 많고요. 입술은 얕고 작은 경우가 많으며 또 턱은 좁고 뾰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 보시면 태음인은 약간 점잖고 듬직한 인상에 소유하고 있는 체질이지요. 보시면 이마가 넓고 얼굴이 납작하며 또 크고 두터운 이목구비가 특징입니다. 턱이 발달된 것이 다른 위의 두 체질과는 조금 다르지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인상이 유순한 경우가 많고요. 상하로 길고 갸름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눈매가 약간 처진 경우들이 많고요.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목구비가 작고 섬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외형적 요소 중에서도 목소리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기 4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악기들이 있지요. 진과 꽹과리, 그 다음에 북과 장구인데요. 각각 사상 체질인에 따라 목소리 특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악기의 비유를 해보면요. 태양인들은 보통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으며 카랑카랑한 고음을 냅니다. 징의 소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소양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꽹과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볍고 상대적으로 빠르며 맑은 고음의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태음인의 목소리입니다. 북과 비슷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약간 목소리가 중후하고 또 느린 경우가 많고요. 저음이거나 굵은 톤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장구처럼 작고 느리며 힘이 없고 가는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악기에 비유한 것처럼 목소리 차이가 있다고 조금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외형적 요소를 넘어서서 성격 및 행동 특징에 따른 체질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태양인부터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보통 리더 중에 많은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일 처리가 거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선적, 독단적이기도 하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침없고 뛰어난 사교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소양인을 한번 보실게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많은 연예인분들이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경우가 많고요. 열성적이며 외향적이고 솔직 담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정이 많고 오히려 이해타산에 무관심하며 약간의 경솔하고 급한 면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체질에 비해서 약간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체질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태음인 한번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아마 말씀드리면 이 외형적인 그림과도 조금 연계시켜서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성격이 보통 신중하고 정직한 편이 많으면 약간 우직하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거나 또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경우도 많고요. 겁이 많거나 조금 둔하며 약간 다른 체질에 비해서 게으른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 볼게요. 소음인은 유순하고 약간 침착한 편이며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분들도 많고요. 대신에 판단이 빠르고 생각이 또 치밀하며 조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사상 체질인들이 각각 일처리와 대인관계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일을 처리할 때 속도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 많습니다.
반면에 태음인 같은 경우는 과정과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번에 관계를 맺을 때, 대인 관계를 맺을 때 태양인 같은 경우는 목적을 중심하고 엄격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인정이나 관용적인 면의 측면을 두어서 대인관계를 맺는 편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증상 또는 평소 생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특징에 따른 체질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음인을 한번 볼게요. 소음인 약간 보시면 약간 여리여리하고 작고 오밀조밀하고 조금 이렇게 이목구비가 작은 편이고 약간 소극적인 면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음인 같은 경우는 수면에 관해서는 조금 숙면을 취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한 마음이 심해지면 깊은 잠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소화기가 조금 다른 체질에 비해서 약한 체질인데요. 보시면 식사량이 일정하고 소식을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 천천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에 국물이나 물을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차를 타면 왜 멀미를 잘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소음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대부분 소화기에 탈이 나는 체질이고요. 또 우유나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속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찬 것을 먹으면 몸이 금세 무거워지기 때문에 약간 불편감을 느끼게 쉽지요. 그 다음에 이 소음인 같은 경우는 평소 피곤하면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요. 입이 마르는 것도 사실 빈도가 크지는 않지만 입이 마르더라고 하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경향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소 그리고 구가를 잘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까 제가 소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을 때 소화기, 즉 위장기관에 약간 불편감을 흔히 느낄 수 있는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변을 한번 보면요. 배변이 다소 불규칙한 편이 많고요. 또 주룩주룩 설사를 해서 기운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왜 여행을 갔을 때 나 변을 며칠 못 봐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 또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에서는 그때서야 시원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경우 특히 소음인 체질이 많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변 양을 보시면 설사를 자주 하거나 식은땀, 몸 안에서 자꾸 수분이 발산되는 일들이 많게 되면 소변량이 줄면서 컨디션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성도 있지요. 왜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많이 나면 개운하다고 표현하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소음인 같은 경우는 반대인데요. 땀이 너무 많이 흘리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기운이 빠지거나 피로감이 몰려오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양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양인은 감정적인 기복도 조금 있고요. 조금 적극적이면 약간 도전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보시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수면, 자는 시간을 놓치면 잠들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늦게 자는 버릇이 있기도 하고요. 불안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잠들기도 힘들고 한번 깨면 잠들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잠귀가 밝으네. 자면서도 주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네. 그리고 꿈이 많아서 자주 깨네 하는 분들 중에서는 소양인 경우가 많지요. 또 수면 중에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요. 잘 때 배는 따뜻하게 덮고 자지만 발바닥에 열이 나거나 갑갑해서 이불을 하체 쪽으로는 덮고 자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음인은 몸에 탈이 나면 소화기에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서는 평소 소화기가 크게 불편한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몸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되면 속이 메스꺼리거나 헛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양만큼 먹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게 먹고 과식하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약간 얼굴이 금세 붉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마름을 한번 볼게요. 입마름, 갈증을 자주 느끼면 보통은 찬물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 혀끝이 붉거나 혓바늘이 잘 돋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입안이 자주 허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소양인의 대변은 어떨까요? 배변 시간은 비교적 불규칙하며 배변 시간도 그렇게 길거나 그러진 않고 짧게 보는 편인데요. 변비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반면 소변 관련돼서는요. 피곤하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소변 색이 쉽게 짙어지면서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요실금이 자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평소 방광염 같은 질환을 자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땀을 한번 볼게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위로 훅훅 열감, 상열감이 뜨면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위와 더위를 교대로 심하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 사우나에 가면 나는 답답해서 안에 있기가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양인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긴장하거나 몸이 허해지면 손발, 다른 부분보다도 손발에 땀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태음인의 생활 조금 소증과 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아까 우직하고 약간 듬직한 이미지의 사람들이지요. 잠들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먹고 나면 식곤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기도 어둡고 늦잠도 잘 자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식욕, 소화기에서는 큰 탈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식욕도 좋고 따라서 과식하고 폭식할 때가 많고요. 소화가 잘 되고 빨리 먹으며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는 분들 중에서 태음인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입안이 마르거나 물을 드시는 방법 조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양치질할 때 헛구역질이 잘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안이 자주 건조해지고 텁텁해요. 단내가 나요. 태음인 중에서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태음인의 대소변을 한번 보자면요. 태음인은 대변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요. 배가 더부룩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태음인의 경우가 많으면서 또 아침에 한 번 변을 보고 또 한 번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배변이 굵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 소변. 태음인들은 평소 긴장하거나 피곤하면 소변 냄새가 진하거나 양이 주는데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 물을 마신 것보다 소변량이 오히려 더 많고 또 횟수가 잦아지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왜 아까 소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너무 피곤해지거나 지친다는 경우들이 종종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땀을 흘린 다음에 너무 개운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긴장하면 상체로는 땀이 많이 나지만 손발에는 땀이 보다 적게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약간 땀을 너무 안 흘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인의 소증과 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인은 수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수면 장애가 생기기 쉬운데요. 그런데 며칠을 자지 않고도 피로감을 쉽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욕은 보통이고요. 대신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식욕이나 소화 기능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면 먹는 것과는 상관없이 잘 올라와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속이 메슥거린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인은 대변과 소변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대소변 횟수와 양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이 증상이라면 무리하게 되면 태양인은 몸살이 쉽게 생기고 하체에 힘이 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체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하체가 약한 편의 그림 기억나실 건데요.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이 하체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질의 진단에 따라서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각각 체질별 생활의 섭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지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평소 감정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극적 음식보다는 해물, 조개, 야채류 중에서도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체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대신 관리를 하실 때는 허리나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럴 때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입에 침이 자주 고이거나 헛구역질이 조금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중에서도 맵고 짠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해물, 야채 등 담백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깅, 수영 등의 하체 운동, 그 다음에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운동이 좋겠는데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공, 참선, 산책 등을 통해 급한 마음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운동 중에서는 요가나 명상 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일정한 시간에 취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소양인의 경우 불면증, 또 위로 훅훅 열이 뜨는 상열감, 변비, 또 소변 장애가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는 증상이 심해지면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태음인은 아까 식사도 잘하시고 몸이 약간 둔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오시는데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조금 고민이 많으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팁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거고요. 식사를 하실 때 당연히 과식, 폭식, 야식은 절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는 과일, 야채, 콩, 우유와 같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음식에 관해서는 사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자전거 타기, 보행,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 일주일에 3회 이상 땀을 촉촉히 흘릴 정도의 운동이 좋겠는데요. 땀을 아까 많이 흘려도 약간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든다면 그 정도의 운동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땀을 촉촉히 낼 수 있는 온수 목욕을 권장하고요. 태음인의 경우 내가 입이 너무 쓰네, 아니면 속이 메스꺼리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변이 탁하다, 거품이 많네 이러면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아까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밀가루나 찬 음식, 탄산음료 섭취는 당연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균형 있는 영양식이 필요합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은 몸을 오히려 피로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산책이나 맨손 체조, 맨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가벼우면서도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목욕을 오래 하거나 사우나에 오래 있으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로는 삼가고 숙면을 취해서 피로를 제때제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음인의 경우 소화장애가 지속되고 또는 두통이나 설사, 수족냉증, 식은땀, 부종 등이 있으면 이상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체질별로 음식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는 담백한 음식이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질이 적고 자극성이 적은 조금 맛이 없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약간 밋밋한 음식이 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메밀냉면, 그 다음에 새우, 조개류, 게, 해삼 같은 해산물, 그 다음에 솔잎,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포도와 머루, 달의 감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양인은 싱싱하고 신선한 음식이 좋고요. 당연히 허하기 쉬우므로 음을 보하는 음식이 좋겠는데요. 몸을 바싹바싹 마르게 하거나 긴장하게 하거나 조금 열감이 뜨게 하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서 너무 맵고 자극성이 있는 조리를 쓴 요리는 피하시고요. 너무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 개고기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인삼이나 홍삼과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로운 음식은 보통 팥이나 보리, 또 돼지고기, 오리고기, 생굴이나 해삼, 배추, 오이 등의 녹색 채소, 그 다음에 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그 다음에 빙과 같은 조금 몸을 진액을 보호하고 물을 대줄 수 있는 음식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아까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로운 음식 중에서는 밀콩, 고구마, 율무, 수수와 같은 곡류, 쇠고기, 우유, 버터, 치즈와 같은 유제품류, 또 명란, 다시마김, 밤잣, 호두, 배, 은행, 그 다음에 야채 중에서는 무, 도라지, 당근, 더덕과 같은 음식을 권해드립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다소 약할 수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자극성 있는 조미료나 따뜻한 음식을 통해서 몸을 조금 데워주는 것이 좋겠고요. 지방질 음식, 찬 음식, 날 음식은 설사를 유발하기 쉬우니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로운 음식은 당연히 차고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들, 소화기에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겠고요. 이로운 음식들은 몸을 조금 따뜻하게 데워주고 보호해주는 음식들이 좋겠습니다. 소화기 부담이 덜한 음식들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요새 커피 대신에 차를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각각 체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가 몸 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는 모가차나 오가피차, 소양인 같은 경우는 녹즙이나 구기자차, 태음인 같은 경우는 율무차나 칡차, 그 다음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계피나 인삼, 생강이나 쌍화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체질에 따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체질이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사람의 체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각각의 생리적, 병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진단, 치료, 약물까지 소개하고 있는 한의학의 고유 이론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타고난 나의 체질을 잘 파악하고 평소 나한테 약한 부분, 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파악하시면 평소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